안녕하십니까. 맛있는 중국 이야기 채널입니다. 오늘은 그 세 번째 이야기로 삼고초려에 얽힌 숨겨진 스토리, 숨겨진 코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삼고초려는 삼국지의 유비가 걸출한 인물인 제갈량을 소개받으면서 한겨울에 100여 킬로 떨어진 제갈량의 산골에 있는 초막집을 찾아가면서 시작됩니다. 갈 때 관우하고 장비를 데리고 가죠. 근데 첫 번에 갔을 때 가보니 없어요. 집에 없더라고요. 그 집에 있는 동자가 하는 얘기가 우리 선생님 유랑 가셨다 이거예요. 어떻게 해요? 할 수 없이 그럼 우리가 다녀갔다고 선생님 오시면 말씀이나 드려라 하고서는 돌아올 수밖에 해요. 그리고는 다시 날을 정해서 다시 관우하고 장비 두 형제를 데리고 또 찾아갑니다. 근데 두 번째 갔을 때도 우리 선생님 유랑 가셨습니다. 안 계십니다. 하는 거예요. 이쯤 되니까 이제 장비가 화가 그냥 머리끝까지 나는 거예요. 이놈의 자식 제갈량 이놈 우리 형님이 직접 이렇게 찾아오셨는데 또 유람을 가? 형님 먼저 들어가십시오. 제가 여기 남아있다가 제갈량 이놈을 그냥 새끼줄로 꽁꽁 묶어서 내가 형님한테 데려가겠습니다. 그 얘기가 끝나기도 전에 유비가 그냥 버럭같이 화를 내는 거예요. 장비 너는 무슨 말을 그따위로 하느냐. 우리가 제갈량 선생님을 모시고 우리 군사로 모시고 자 이렇게 열과성을 다 하는데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또 그런 소리 했다가 내가 냅두질 않을 것이다. 이렇게 호통을 치니까 뭐 그냥 깨갱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다시 돌아갔다가 해를 넘겨서 다시 이제 그 삼형제가 제갈량을 찾아옵니다. 그때는 이제 제갈량이 집에 있죠. 제갈량도 압니다. 유비 현덕이 황실의 종친이고 조조가 평가하길 이 난세의 영웅은 유비 현덕 당신하고 조조 나 둘뿐이요 라고 평가할 만큼 아주 대단한 인물인 거죠. 비록 떠돌이처럼 아직 근거지를 제대로 확보를 못하고 있지만 대단한 인물이었던 거죠. 그런 유비가 3번씩이나 찾아와서 제갈 선생 부디 저희의 군사가 되어주십시오 하고 청을 하는 겁니다. 제갈량은 흔쾌히 동의하죠. 이런 스토리가 얽힌 삼고초려는 지금도 어떤 인재를 모시거나 할 때 겸손한 태도와 정성을 기울여야 된다는 아주 금과 옥조 같은 교훈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럼 이 삼고초려가 나온 어떤 시대적 배경하고 그때 유비가 처한 상황을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삼국지가 시작되는 것은 한나라 말 어떤 동안시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한나라는 중국에서 가장 오래 지속된 왕조입니다. 그렇게 번성하던 한나라가 어떤 동한 말에 이르러서는 뭐 환관이 득세를 하고 고관대작들도 또 황제를 무시하고 힘이 없어졌겠죠. 뭐 정치가 엉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가 엉망이 되니까 백성들이 괴롭죠. 결국은 농민의 난이 일어납니다. 그게 황건적인 난이 일어납니다. 서기 184년경 얘기입니다. 이때부터 삼국지가 시작됩니다. 삼국지의 얘기가 시작됩니다. 황건적의 난이 일어나고 황제의 권위가 떨어지고 하니까 전국에 의기가 있는 제후들이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황건적을 토벌하고 무너져가는 한나라 황실을 반듯하게 세우겠다. 아주 각지에서 봉기가 일어나죠. 그래 그때 모여든 제후들이
조조, 원소, 강동의 손견, 유비가 포함됩니다. 유비도 관우 장비 두하하고 도원 결의를 하고 황건역 토벌에 나서게 됩니다. 그때 유비 나이가 28살이었다고 그래요. 한 189년, 서기 189년 정도 되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황건적도 토벌을 하고, 거기에 이제 조조도 한몫 크게 하면서 조조도 세력을 뭐 확실하게 만드는 상황이 됐고, 원래 그 화북 지방의 그 원소는 명문가 집안이었거든요. 근데 이 원소가 가만히 보니까 조조가 너무 이게 득세를 하거든요. 그래서 안 되겠다. 좀 버릇을 고쳐놔야 되겠다. 전쟁을 일으킵니다. 원래 원소가 이제 명문가 집안이라고 세력이 대단하고 군사력도 끝내주니까 유비도 원소 편에 씁니다. 근데 결과는 조조가 이깁니다. 이 관도대전, 서기 200년에 일어난 이 관도대전에 조조가 이기면서 조조는 명실상부 북부 지방의 패권을 가지는 사람이 됩니다. 확실한 자리를 구축하게 되죠. 근데 유비는 가뜩이나 지금까지 뭐 전쟁 몇 번 이기고 전투에 나가서 이기긴 했지만 여전히 확실한 자리를 못 잡고 떠돌아다녔는데 원소가 지면서 또 남쪽으로 유랑 생활 비슷하게 이제 옮겨 다니는 겁니다. 그러다가 지금의 호남성, 호북성, 그 당시 형주입니다. 마침 형주의 그때 왕처럼 있던 사람이 유표라고 한 황실의 종친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유표를 찾아갔죠. 근데 유표가 굉장히 환대를 합니다. 우리 유비아가 오셨나? 내가 이 형주의 그 신야라는 데를 유비아한테 줄 테니까 거기 머물면서 나를 좀 도와주시게나. 뭐 유비는 황송하죠. 뭐 어디 뭐 의지할 데가 없었는데 땅까지 줘가면서 유표가 환대를 하니까. 그래서 하여간 형님 말씀하시면 제가 죽을 힘을 다해서 모시겠습니다 하고서 신야에 머물게 됩니다. 그 신야에 온 게, 형주에 온 게 한 202년, 서기 202년 되고요. 오자마자 이제 머물면서 유비는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이 형주 땅이 비록 낯설지만 거기에 이제 인사들하고도 유명한 인사들하고도 교류를 하고 마침 또 서설하는 어떤 책사를 또 맞이하게 됩니다. 아주 후에 알고 보니까 제갈량의 친구이기도 한데요. 그 책사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몇 번 또 전투에서 이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관우, 장비, 조자룡이라는 훌륭한 어떤 장수도 있고 서설하는 책사도 생기니까 유비가 이제 점점 자신감도 생기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막 꿈에 부풀어 있는데 이 조조가 항상 유비를 살펴보고 있지 않습니까? 서설하는 아주 훌륭한 책사가 유비 곁에 있다고 하니까 뺏어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서서가 효자인 걸 알고 그 홀어머니를 모셔와서 볼모로 하고 서서 보고 오라고 합니다. 서서는 갈 수밖에 없었고. 그래 유비를 떠나면서 울면서 얘기합니다. 제가 주군한테 저보다 훨씬 훌륭한 인재를 한번 추천하고 가겠습니다. 제갈량입니다. 서서가 그렇게 하고 이제 떠나가는데 마침 유비도 그 형주 지방의 인사들하고 교류를 하면서 사마휘 선생을 알게 됩니다. 이 양반도 유비공이 훌륭한 장수는 많으나 머리가 되어줘가지고 세상을 같이 논할 이 브레인이 없다. 내가 그 브레인을 하나 소개해주마. 해가지고 소개해준 사람이 그 이름이 제갈량이에요. 유비가 가슴이 막 두근거리는 거예요. 그러잖아도 서서도 추천해줬고 사마위 선생도 추천해줬고 이 주변의 세간의 평을 들으니까 대단한 인재인 거예요. 그래서 제갈량을 군사로 모시러 가게 되고 그 고사가
삼고초려로 나타난 거죠.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제 유비가 제갈량을 만나는데 여기서 저희가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아무리 유비가 떠돌이 생활을 했다고 하더라도 한황실의 종친이고 조조가 이 난세에 이 세상을 평정할 영웅은 유비현덕 당신과 나뿐이라고 아주 그렇게 대단하게 평가한 유비인데 제갈량이 삼고초려 하는데도 자리에 2번이나 없었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비가 그렇게 했던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물론 제갈량이 대단한 인재였죠. 비상한 천재였죠. 거기에 덧붙여서 뭐가 하나 더 있었던 것 같아요. 유비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제갈량의 인맥, 친구, 인맥도 있고 주변 인맥, 그리고 가족 인맥. 이게 대단했던 거예요. 그 가족 인맥을 잘만 활용하면 형주 땅의 반을 얻는 것보다 더 큰 엄청난 파워가 있다는 걸 제갈량이 알고 삼고초려를 아무 불만 없이 했던 거 아닌가 싶습니다. 아마 삼고초려가 아니라 십고초려도 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어쨌거나 이런 상황에서 이제 삼고초려 하는데 그 삼고초려 해서 제갈량을 만나면서 제갈량의 가치를 평가하게 됩니다. 3번째 찾아가서 만났는데 그 제갈량이 지도를 탁 펴놓고 유비공 먼저 이 형주 땅을 근거지로 확보해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지금의 사천성인 그 입주 땅을 저희가 먹어야 됩니다. 그러면 천하 3분지계가 완성이 되고요. 정족지세가 형성이 됩니다. 위나라, 저희, 그리고 오나라가 서로 무시 못하면서 함께 공존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2번째로 해야 될 일은 오나라하고 전략적으로 제휴를 맺어야 됩니다. 서로 치고받고 하지 말아야 됩니다. 또한 이 남쪽에 여러 소수민족이 있는데 그들을 잘 구슬러서 우리 편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지금은 세력 강당한 저 위나라를 지금 치면 안 되고 기다리는 겁니다. 무슨 변고가 생길 때를 기다려서 때를 놓치지 말고 저희가 출병을 해서 중원을 도모하면 저희가 천하를 평정할 수도 있는 날이 올 것 같습니다. 참 유비가 생각했던 옛날에 꿈꿔왔지만 지금까지 해보지 못했던 그런 얘기를 천하를 다스릴 수 있다는 얘기를 제갈량이 해주는 거예요. 공명선생, 내가 공명선생 말씀하신 대로 하리다. 제발 나를 옆에서 많이 일깨워 주시오. 우리 같이 천하를 도모해 봅시다. 이제 확인이 된 거예요. 아, 이 공명이 말로만 듣던 그런 비상하다고 들었는데 실제로 대단한 인물이구나. 자기의 숨겨진 그 야망을, 자신감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어떤 자부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또 유비가 들었던 또 다른 제갈량의 큰 장점, 3고초려가 아니라 4고초려, 5고초려까지 할 수 있었던 그 인맥. 그 인맥이 어땠느냐면요. 우선 친구로 그 떠나간 서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주평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봉추가 있습니다. 방통이라고. 사마위 선생이 와룡과 봉추 중에 어느 한 사람만 얻어도 천하의 대업을 완수할 수 있다고 아주 극찬한 사람입니다. 여기서 와룡은 제갈량이죠. 나중에 그 봉추도 유비현덕의 밑으로 들어옵니다. 이런 친구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교화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 형주 지역에 아주 명사들이고 명문가입니다. 방덕공, 은사로 모시는 사람입니다. 제갈량이. 사마위는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황승원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훗날 제갈량의 장인이 되는데요. 그 황승원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형주탕의 왕이 유표죠. 유표의 최고 핵심 참모가 채모입니다. 그 채모한테 누이가 두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 큰 누이가 황승원의 부인으로 갔고요. 둘째 누이가 왕으로 있는 유표의 작은 부인이 된 거예요. 아주 총애를 받는. 거기에 아들까지 낳습니다. 나중에는 채모의 딸이 그 누이의 아들한테 시집도 갑니다. 황승원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 세력가라는 것을 아실 수 있죠. 그런데 황승원한테 딸이 하나 있습니다. 아주 지혜롭고 총명한 딸이랍니다. 근데 흠은 외모가 참 너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갈량이 그 딸과 결혼을 합니다. 여기서 저는 설마 제갈량이 야심이 커서 황승원의 그 어떤 인맥을 활용하려고 결혼을 했다고 생각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거기까지만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고, 그 아버지와 제갈량의 아버지하고 숙부도 어떤 군수 태수를 역임했고, 그 삼형제가 있는데요. 큰 형이 오나라의 손권의 핵심 참모가로 가 있는 제갈근입니다. 밑으로 동생은 제갈량이 이제 유비를 모시면서 같이 유비를 모시게 됐고요. 두 누이가 있는데 큰 누이는 유표의 핵심 참모 집안으로 출가를 하고, 둘째 누이는 그 방덕공이라는 형주제명의 명사 집안이죠. 그 아들한테로 또 시집을 갑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유비가 오죽했으면 이 제갈량만 내 군사로 초빙만 할 수 있으면 형주의 반을 줘도 아깝지 않을 정도로 대단한 인맥을 갖게 된 거고, 그래서 모르겠어요. 그런 생각을 했는지 모르지만 유비가 형주를 먹더라도 내가 잘 다스릴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해준 게 제갈량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의 이제 어떤 숨겨진 코드를 한번 찾아볼까요? 왜 제갈량이 유비가 찾아갔는데 유람을 갔을까요? 첫 번째는 그렇다 쳐도 두 번째 찾아갔는데 또 유람을 간 거예요.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아무리 지금 떠돌이 생활을 한다고 해도 한 황실의 종친이고 조조도 영웅이라고 평가한 사람인데,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황승원 딸하고 결혼한 게 야심이 커서 그런 건 아닌지. 그리고 그렇다면은 지금 벼슬을 안 하고 있는 거는 이 형주 땅에서는 얼마든지 벼슬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벼슬을 안 하고 있는 건 더 큰 무슨 야망이 있는 건 아닌가. 제갈량의 머릿속에 형주 지방이 아니라 중국 전체를 한번 경영해 보고 싶은 이 꿈이 있다면, 그 머릿속에 조조가 들어가 있고 손권이 들어가 있다면 유표의 형주는 아주 작죠. 그리고 어쩌면은 유비도 생각 안 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서서라는 친구가 또 자기를 추천하고 사마위라는 자기가 존경하는 그 선생님이 추천해 줬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제갈량아, 얼마 안 있으면 유비가 널 찾아올 건데 잘 좀 한번 말씀 나눠보거라. 답답한 거예요. 자기 모든 코드가 조조하고
손권 쪽에 맞춰져서 나중에 이 천하를 경영하는 어떤 전략을 생각하고 있었다면은 안중에 없던 유비가 오면은 이거 대답할 게 없는 거예요. 보남 하나 빠꾸 먹는 거예요. 유비가 천하를 경영하는 거는 자기는 꿈을 안 꿔봤거든요. 그래서 유비가 온다고 하니까 유랑 같다고 핑계를 대고 이 사람 저 사람 만나고 본인도 고민하고 고뇌하면서 과연 유비하고 어떻게 천하를 경영할까에 대한 고민을 한 것 같아요. 두 번째 왔을 때도 그 비전이 완성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계속 고민한 거 아닌가. 그리고 세 번째 왔을 때야 어느 정도 유비하고의 세상 경영, 미래 비전이 완성이 돼서 유비를 만나자마자 자신이 살고 있는 곳에서 세 가지 책략을 냈다고 해서 롱중 산처 천하 삼분지계를 통해서 정족지세를 형성할 수 있다는 세상 경영에 유비 오리엔티드 된 비전을 내놓지 않았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이게 실제로 어떻게 그렇게 했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이런저런 문헌을 쭉 보면서 그렇게 된다면 왜 황승헌이 딸하고 결혼했고 그 인맥이 많은데도 벼슬을 안 하고 기다리고 있었고 유비가 찾아가는데도 어떻게 보면 시건방지게 만나지도 않고 했는지가 상당 부분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저 나름대로 그걸 숨겨진 코드라고 표현을 해봤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고요. 다음은 새참중국어 디엔신 쫑원 시간입니다. 현지에서 얘기할 때 기본 문장을 몇 개 알고 있으면 앞뒤로 조금씩 바꿔서 아주 쉽게 의사 표현을 할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 기본 문장 니스런 당신은 사람이다. 니스 하우런 당신은 좋은 사람이다. 니스 쩐더 하우런 당신은 정말 좋은 사람이다. 니스 총민들은 당신은 총명한 사람이다. 똑똑한 사람이다. 주거량스 총민들은 제갈량은 총명한 사람이다. 주거량스 쭈이 총민들은 제갈량은 제일 총명한 사람이다. 주거량스 중국 리스상 쭈이 총민들은 제갈량은 중국 역사상 가장 총명한 사람이다. 오늘 시간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